국채금리의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 이제 예측이 좀 가능해졌다.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호재다. 아니면 미 연준이 지금 얘기하는 거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금리를 앞으로 못 올린다. 개인적으로는 짧게 봤을 때 3년. 길게 보면은 한 6, 7년. 네, 오늘 모신 분은요,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이시죠.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일단 그때 우리가 뵀을 때는 참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그죠? 그랬죠. 그래가지고 네, 네. 우리 본부장님도 얼굴이 좀 까매지셔가지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일단 뭐 고객들 전화를 막 받고 그 대응하는 것만 해도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게. 네. 워낙 많으니까.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번에 네. 연준 FOMC 회의 이후에도 금리 인상이라는 아주 돌발 그 악재가 매파적 발언이 나왔음에도 시장은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 같고요. 일단 미국 국채 금리가 생각 밖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10년물.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왜인지 그것 때문에 어쨌든 우리 주식 시장도 좀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 이 원인을 찾고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던 금요일 날은 기억하시겠지만 시장이 조금 빠졌어요. 네. 또 성장주도 빠졌고. 근데 이제 그때 걱정했던 건 결국 이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 결국 금리가 전체적인 금리 자체가 다 올라갈 거니까 그럼 이게 이제 주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유동성 축소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 빠져야 된다 이 논리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또 금리는 오히려 하락을 해버렸단 말이죠. 같은 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다들 좀 의아해했었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금요일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금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매파적이냐. 즉 2022년 말에 금리 올린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지금 1년 반 뒤 아니냐. 그걸 뭘 지금 벌써부터 걱정을 하느냐 이런 거고요. 오히려 금요일 날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내마녀의 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선물, 옵션 뭐 등등이 다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시장 변동성을 야기를 해서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떤 그런 사실 뭐 블라드 총재가 거기에 같이 한번 농담입니다. 아무튼 작전 세력이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리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한번 볼까요? 점도표랑 금리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그 지금 2022년에 금리 인상이 한 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4명이었는데 7명은 늘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럼 벌써부터 블라드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2022년에 금리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 지금 이 7명 중에서 3명은 임기가 다예요. 예, 그래서 어차피 바뀔 거고요. 그리고 그 3명이 다 매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2022년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사실 2023년이 훨씬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18명 중에서 13명이 다 금리 인상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2023년 하반기에 한 2차례 정도의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테이퍼링 자체는 유동성 축소가 아니에요. 그냥 양적 완화의 규모를 줄이는 것뿐이죠. 그렇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긴축은 아니죠. 긴축은 왜냐하면 아니죠. 양을 줄여 나가는 건데 그렇죠. 지금 예. 1,200억 불인가요? 저도 정확하게 뭐 하여튼 대략 좀 줄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금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시장에다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테이퍼링에 어떠한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적으로 테이퍼링을 하는 시기는 빨라야 내년 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빨라야 내후년 하반기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네. 우리가 지금 10년 국채금리 과거에 저희는 이제
과거 사이클이랑 비교하는 걸 좀 제가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닷컴 버블도 있었고, 과거에 산업재 버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좋았던 주식시장의 굉장히 플러스 요소였던 골디락스 구간도 있었고. 네. 근데 지금은 도대체 그 세 번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비교해보면, 이 정도 금리면 왜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주식에 대해서. 주식이 좋아 보이는데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도 보듯이 닷컴 버블 때도 금리가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네. 가장 낮았을 때가 4.15고요. 높았을 때가 6.74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이거 거품이었죠. 닷컴 버블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산업재 버블도 낮을 때가 4% 비슷해요. 근데 올라갈 때 5.24까지 갔어요. 이건 어디서 버블이 왔냐? 산업재들, 중간재,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이 버블로 만들었죠. 그래서 금리가 이 정도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골디락스 구간을 보시면은 사실 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3%대 뭐 초중반? 많이 가봐야 4%까지 올라갔었을 때고요. 이때는 2010년 이때는 중국이 정말 많이 여러 가지 이 자본 투여를 해서 과잉 생산이 들어갔던 때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때가 어떻게 보면 과열이었고 그 이후에 과잉 공급이 일어나다 보니까 금리는 하향 안정화가 되는 모습이 나왔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결국 바닥이 1.4, 1.5 정도, 높아야 3%. 그죠? 이 정도 밴드가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여기서 훅 떨어졌던 거 이거는 코로나고요. 그렇죠. 코로나 빼시고 그냥 보시면은 지금 딱 바닥 정도. 그리고 더 올라가봤자 2.5%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그래서 2.5%를 내년 말이 아니라 내후년 말 정도 갈 건데 뭐 지금부터 걱정하느냐 이거였죠. 근데 왜 다들 걱정을 많이 했냐면 이 속도가 너무 빨랐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0.5에서 1.77 갔던 게 10년물 국채금리. 예, 10년 국채금리가 단기간에 6개월 만에 저렇게 가다 보니까 요 조정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깎아갔네? 이랬던 그렇죠. 걱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멘텀으로 봤었을 때는 금리가 벌써 여기까지 와 있었어야 되는데 다시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럼 결국은 스케줄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할 때가 그렇죠. 걱정이 되는 불확실성. 건데, 예. 근데 이제 금리는 요 정도 수준에서 천천히 올라가겠구나.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훨씬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그 국채금리의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 이제 예측이 좀 가능해졌다.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호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도 그럴 듯이 보시면은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네. 너무 많이 확대돼도 걱정이고 너무 많이 빠져도 걱정인데 너무 많이 확대되는 듯 했으나 지금 다시 하락 안정을 하면서 지금 1.2%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이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너무 많이 늘리고 싶지도 않고 대출을 안 늘리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골디락스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블라드 총재나 뭐 여러 미 연준이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만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테이퍼링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나 앞으로 2년 뒤에 할 거야. 나 3년 뒤에 할 거야. 이 얘기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좀 컨트롤하려고 했죠. 왜 그랬냐면 말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 그쵸? 같아요. 예. 왜 그렇게 했냐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지난 6개월 동안에 빠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사실 가장 미 연준이나 경제를 갖다가 만드는 분들의 생각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그것이 바로 마진 축소와 연결이 되고 그렇죠. 결국 소비가 제대로 안 올라오면 이거는 이 비용 증가를 가격으로 전가시키지를 못해요. 소비자 가격으로. 그러면 이게 마진 축소가 되고 결국 위기가 터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자금이 원자재 쪽으로 다 몰리는 현상인데 그래서 자꾸 립 서비스를 한 거죠. 말로써 우리 유동성 언제든지 뺄 수 있다. 뭐 아니면 리포를 사용해서 유동성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 펀디멘탈의 가장 중요한 금리를 건드리거나 테이퍼링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서 어떤 조정을
해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연준의 테이퍼링은 시작됐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영레포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확 끌어들이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급준비율 이자를 좀 높여주면서 확 또 땡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우리가 테이퍼링 하면 떠올랐던 그 방식이 아닌 네. 새로운 방식으로 이미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그거 시작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 시장이 안정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정말 유동성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했던 2008년도 금융위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정말 은행권이 예대율도 높았었고 자금이 부족했던 현상이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터졌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까지 줘가면서 미연준에 돈을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풍부한 유동성이 다 원자재로 가버리면 이거는 이미 과잉 생산인 원자재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럼 이건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나중에 장기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방법 그래서 일시적으로 확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필요하면 그리고 지금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미국 은행권의 예대율이 정말 낮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대출을 해주면서 경기를 또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너무 또 쿨다운 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지금 연준이 쓰는 방법은 테이퍼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방법을 써서 회수했다가 넣었다가 하는 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사실 미 연준보다도 중국의 인민은행이 더 자주 했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중요한 것은 결국 앞으로 이 국채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 거냐 하는 건데 그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 거냐 하는 부분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다들 걱정을 했던 게 인플레이션이 세게 들어오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한데 요즘에 보면 S&P 500 기업들이 거의 200개 기업들이 다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요. 실적 발표할 때. 그래서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피부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원자재 가격이 있고 그게 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쪽이죠. 그죠? 임금 상승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인 거죠. 수요가 늘어나서 땡기는 인플레이션이 오래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고용시장이 계속 미 연준이 하는 얘기가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지. 예. 아직까지도 직장을 잃은 사람이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800만이 된다. 아직도 많다. 그 다음에 여기 실업 청구권자 수 나왔는데 네. 보시면 다시 살짝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터졌을 때 2배 수준.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 보시면 많이 빠졌었다가 이제 겨우 올라왔는데 2%, 많이 빠졌네. 네, 2%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의 임금 상승률인데 저거는 그러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겠어요? 지금은 코로나19가 이제 딱 지나가니까 정말 참다 소비하고 싶으니까 그런 소비가 확 일어나는 거지만 내가 내 호주머니를 봤는데 이게 나 임금이 많이 안 늘어요. 근데 내가 소비를 막 늘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너무 못했으니까 하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노동 참여율이라든지 보시면은 과거에 노동 참여율이 이렇게 높을 때 이럴 때 진짜 버블이 나와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67명, 뭐 66명 뭐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큰 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임금 상승률도 이때는요 거의 6%가 나왔어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때가 터지기 전에의 골디락스 구간보다도 더 낮아요. 예, 겨우 62%도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경제, 뭐 4차 산업혁명 이러면서 자동화, 뭐 AI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서 이게 잘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막 자극하는 시대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천천히 올라갈 거다. 그 얘기를 계속 해드렸던 거죠. 네. 지금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 물가 관련된 인플레이션 스왑이라는 게 있는데 다 보시면은 확 올라갔다가 지금 다 꺾여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네. 예, 이미 벌써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꺾여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미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을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말씀하신 대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았었잖아요. 네. 이유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뭐 중국이 어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싼 물건을 대량으로 공급해 왔던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뭐 이런저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미중 갈등 문제로 인해서 이게 지금 글로벌 밸류체인이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전부 자국으로 기업들을 불러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논리였던 생산성이 우선이 아니라 자국의 어떤 그 산업 뭐라 할까 보호 뭐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경제를 우선으로 해서 생산성이 높은 어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뭐 반도체나 그 배터리나 전기차 이런 것도 미국에다 밸류체인 직접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원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그 유발하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가진 분도 있거든요. 네, 분명히 그 원가 상승, 즉 비용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좀 차트는 없지만 좀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자면, 자, 철강 산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철강 산업의 캐파를 보시면 2011년에 그 캐파보다도 훨씬 더 늘었어요. 2011년이 엄청나게 많은 캐파를 늘렸었던 때인데 더 늘렸어요. 근데 철강산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의 가격보다 더 올라가요. 왜? 일시적으로 중국이 이 철강 생산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좀 닫아야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한다. 그러니까 결국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가격의 상승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캐파가 없어졌냐?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캐파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리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스트를 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산업에 있어서 그렇게 비용을 높여버리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사실 미국이 지금 정말로 완전히 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솔라 패널 부분에서 완전히 졌어요. 그러니까 부분이 이미 벌써 졌기 때문에 가격 예, 게임이 안 되니까.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자기네들 비용이 높아. 예, 그러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경쟁을 하더라도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생산해서 자기네 에너지 수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 걸 쓰면 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리쇼어링이 분명히 비용의 증가까지는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바뀌고 있는 산업의 디플레이션의 압력, 그러니까 물가를 낮춰주는 효과의 규모가 훨씬 광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요소로서 싸우는 부분이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와 뭐 계속 싸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시장은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하더라도. 그건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산업들의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은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제 잠깐 그래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이 금리가 우리가 자꾸 금리 인상 하면은 우리 정말 막 4% 5%대 옛날 우리 그냥 그 금리 때를 자꾸 떠올리는데
지금 뭐 계속 추세적으로 이 금리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2.5%가 아마 최대 우리 상승폭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2.5%라고 하는 거는 저금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저금리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의 버블 자산 현상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이 되면서 터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때 떠올리는 우리의 금리 폭과 실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금리와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죠. 제가 전에 와가지고 그 정부 부채 비율을 보여드리면서 1950년대부터 1968년대 이때에 정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았었을 때의 시기입니다. 왜? 이 2차 그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엄청나게 부양을 했어야 되니까 지금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부양책을 막 썼고 재정 쓰고 하다 보니까 막 올라갔었죠.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금리가 같이 올라가 버리면 이건 그냥 폭망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긴 기간 금리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2에서 2.5%의 사이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었단 말이죠. 자, 지금의 정부 부채 비율이 그때 부채 비율보다 더 높아요. 그죠? 그때가 한 11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조금 있으면 120% 간단 말이죠. 더 높기 때문에 그때 금리보다도 더 낮아야 돼요, 사실. 그게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자체적으로 부채가 쭉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게 원하는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금리를 아주 빨리 올라가게 만든다? 그런 정책을 계속 쓴다? 그건 어렵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read between the line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블라드 총재가 얘기하는 것 핵심이 뭐냐? 아니면 미 연준이 지금 얘기하는 거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금리를 앞으로 못 올린다. 예. 올리는 거 한참 있어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리액션을 할 거다. 프리액션을 하지 않을 거다.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 인플레이션 오면 우리 올리지. 인플레이션 지금 좋은 거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실제적으로 그 말은 그 금리 인상이 실제로 된다 해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수도 있다. 이 얘기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단기간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금리 시대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흘러갈 그렇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짧게 3년, 짧게 봤을 때 3년, 길게 보면은 한 6, 7년 정도의 그런 시장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